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덴마크에서 갑자기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6월 11일 덴마크 정부가 한국의 불닭볶음면을 너무 위험하다며 긴급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는 전국이 발칵 뒤집혔죠. 한국 음식점들은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처했고 사람들은 역시 아시아 음식은 위험해 라며 난리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소동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 덴마크 셰프에게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30년간 요리해온 전문가로서 뭔가 이상했거든요. 정말 라면 하나가 그렇게 위험할까요? 그런데 어떻게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진 걸까요? 답은 바로 한 그릇의 불닭라면을 직접 먹어본 용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믿기 힘든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과연 덴마크 정부의 금지 조치는 정당했을까요? 그리고 이 작은 라면 하나가 어떻게 유럽 전체를 뒤바꿔 놓았을까요? 더 놀라운 건 이 이야기의 배경이 바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유명한 덴마크라는 사실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가정에 큰 복이 떨어지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그날 오후였어요. 6월 14일 금요일. 저는 평소처럼 제 레스토랑 노르딕 테이블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라스, 오늘 저녁 예약 몇 팀이지? 조수 라스가 대답했어요. 35팀이요, 셰프님. 그런데 혹시 그 한국 라면 얘기 들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불닭 머시기. 다행히 정부에서 막았잖아. 우리 덴마크 요리의 순수성을 지켜야지. 라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근데 정말 그렇게 위험한 건가요? 당연하지. 정부가 나서서 막을 정도면 아마 먹으면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닐까?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순진했어요. 제가 얼마나 무지한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갑자기 라스의 휴대폰에서 경보음이 울렸어요. 뉴스 속보네요. 라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셰프님, 이거 좀 봐요. 화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긴급 속보 덴마크 청년, 한국 불닭라면, 섭취 후 응급실 이송. 저는 라스와 눈을 마주쳤어요. 설마, 진짜 일어났네요. 우리가 걱정했던 일이.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묘한 만족감이 들었어요. 역시 내 판단이 맞았어. 다행히 정부에서 미리 막았지. 하지만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착각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죠. 저희는 급하게 레스토랑 TV를 켰어요. 메인 뉴스에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었거든요. 지금 전해드릴 소식은 충격적입니다. 오늘 오후 2시경 코펜하겐 대학교에 다니는 22살 남학생이 한국산 불닭볶음면을 섭취한 후 심각한 중독 증세를 보이며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화면에는 코펜하겐 중앙병원 앞모습이 나왔어요. 구급차 의료진들, 그리고 기자들로 북적거리고 있었죠. 저는 현재 코펜하겐 중앙병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약 1시간 전, 이 병원으로 한 명의 청년이 응급 이송되었는데요. 이유가 충격적입니다. 저는 TV에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뭔가 심각해 보였거든요. 환자는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화제의 한국 라면, 불닭볶음면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섭취 후 30분 만에 극심한 복통과 구토, 그리고 호흡곤란까지 일으켰다고 하는데요. 그때 화면에 환자의 친구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죠. 떨리는 목소리로 갑자기 쓰러지면서 너무 아파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되더니 식은땀을 막 흘리고. 정말 무서웠어요. 기자가 물었어요. 그 라면을 먹기 전에는 괜찮았나요? 네, 완전 멀쩡했어요. 그런데 그 빨간 라면을 먹자마자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저는 라스를 쳐다봤어요. 봐, 내가 뭐라고 했어. 정말 위험한 거였어. 라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전 무서운데요? 먹으면 진짜 죽을 수도 있는 건가요? 이어서 병원 의료진과의 인터뷰가 나왔어요.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죠. 환자는 현재 안정을 찾았지만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수준의 캡사이신 중독은 처음 봅니다.
일반인이 섭취하기에는 위험한 수준인가요? 특히 우리 덴마크 사람들은 이런 극도로 매운 음식에 적응되어 있지 않습니다. 급성 중독은 물론이고 심한 경우 쇼크 상태에 빠질 수도 있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라스, 들었지? 의사가 직접 경고하는데. 네, 셰프님. 정부 판단이 정말 옳았네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 음식, 특히 그 불닭라면이라는 건 정말 위험한 거라고. 뉴스는 계속됐어요. 이번에는 거리 인터뷰였죠. 정말 충격이에요. 정부에서 미리 막아준 게 다행이죠. 아시아 음식은 역시 위험해요. 우리 입맛에 안 맞는 이유가 있는 거죠. 친구가 한국 드라마 보면서 그 라면 먹고 싶다고 했는데 정말 무서워요. 아이들한테 절대 먹이면 안 되겠어요. 어른도 이렇게 되는데 아이들은 어떻게 될지. 화면이 바뀌더니 한국 음식점들의 모습이 나왔어요. 손님이 거의 없는 텅 빈 식당들. 한 식당 사장님이 인터뷰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는데 손님들이 다 무서워서 안 와요. 문 닫아야 할 것 같아요. 뉴스가 끝나고 저는 라스에게 말했어요. 봤지? 내가 왜 한국 음식을 안 하는지 알겠어? 완전 이해해요, 셰프님. 우리 덴마크 요리가 최고예요. 그래. 안전하고 건강하고 우아하지. 굳이 위험한 걸 먹을 이유가 없어. 저는 그날 밤 집에 가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역시 내 선택이 옳았어. 전통을 지키는 게 최고야. SNS에서도 난리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정부 최고의 결정. 한국 음식점들 다 문 닫아야 해. 우리 아이들 지켜줘서 고마워. 역시 덴마크 음식이 최고야. 저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다행히 정부에서 위험한 음식을 미리 차단해줬네요. 우리 덴마크의 순수한 식문화를 지켜야 합니다. 해시태그 덴마크 요리 해시태그 안전한 음식. 수많은 좋아요와 댓글이 달렸어요. 모두들 제 의견에 동의했죠. 그날 밤 저는 정말 뿌듯하게 잠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곧 얼마나 부끄러워질지는 전혀 몰랐죠. 사건이 일어난 지 3일이 지났어요. 월요일 아침이었죠. 저는 평소처럼 레스토랑에서 요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계속 그 사건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라스, 그 학생 어떻게 됐대? 아직 입원 중이라고 하던데요. 아, 그런데 셰프님. 라스가 뭔가 말하려다가 망설이더라고요. 왜? 무슨 일이야? 제 친구가 그 병원에서 인턴을 하거든요. 응, 그래서? 좀 이상하다고 하네요. 저는 손을 멈추고 라스를 쳐다봤어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라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 환자 차트에 불닭라면 얘기가 전혀 없대요. 뭐라고? 그냥 평범한 위험 환자라고 적혀 있다는 거예요. 급성 중독이나 캡사이신 중독 같은 건 전혀 없고.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의료진이 아직 정확한 원인을 못 찾은 거겠지. 아니면 기록을 제대로 안 한 거거나. 하지만 라스, 뉴스에서 의사가 직접 인터뷰했잖아. 캡사이신 중독이라고. 라스는 여전히 의심스럽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제 친구가 그 의사를 모른다고 하네요. 우리 병원 의사가 아닌 것 같다고. 설마 다른 병원 의사겠지. 하지만 뭔가 찜찜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라스 말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저는 노트북을 켜고 그 뉴스를 다시 찾아봤어요. 유튜브에 올라온 뉴스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면서 자세히 관찰했죠. 뭔가 이상했어요. 기자가 인터뷰한 환자의 친구라는 사람. 얼굴은 모자이크였지만 목소리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의사. 가운은 입고 있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의사치고는 너무 젊어 보였고 말투도 좀 어색했어요. 이런 수준의 캡사이신 중독은 처음 봄이다라고 했는데 진짜 의사라면 좀 더 전문적으로 설명하지 않을까? 저는 그 기자에 대해서도 검색해봤어요. 토마스 뮬러.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 과거 기사들을 보니까 완전 극우 성향이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토마스 뮬러의 과거 기사들을 쭉 읽어보니까
아시아 이민자들의 문화적 침투. 외국 음식이 덴마크 전통을 위협한다. 무분별한 다문화주의의 위험성. 이런 기사들을 쓴 사람이었어요. 완전 반이민, 반다문화 성향의 기자였던 거죠. 잠깐. 설마. 그때 더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뉴스에서는 환자가 오후 2시에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했는데 저는 코펜하겐 중앙병원 CCTV 관련 기사를 찾아봤어요. 시민들이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날 오후 2시. 구급차가 온 기록이 없었어요. 이게 뭐지?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설마 이 모든 게. 그때 저는 SNS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다른 사람들도 의심하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처음에는 여전히 정부 최고, 한국 음식 위험해 이런 댓글들 뿐이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까 이상한 댓글들이 있었어요. 뭐? 저 환자. 우리 학교에 아닌가? 쟤 원래 매운 거 절대 안 먹는데. 그 병원 앞에 살고 있는데 그날 구급차 소리 못 들었는데. 뭔가 이상해. 캡사이신 중독이면 다른 증상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리고 결정적인 댓글을 발견했어요. 잠깐, 나 어제 그 환자를 시내 술집에서 봤는데 멀쩡히 맥주 마시고 있던데 키읔키읔. 그 댓글에 링크가 달려 있었어요. 틱톡 영상이었죠. 저는 급하게 그 틱톡 영상을 클릭했어요. 영상에는 젊은 남성이 술집에서 친구들과 맥주를 마시며 웃고 있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얼굴이 뉴스에서 본 환자의 친구와 똑같았어요. 영상 날짜를 확인해 봤어요. 6월 15일. 그러니까 응급실 이송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댓글들이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뭐야? 죽을 뻔했다던 사람이. 완전 멀쩡하잖아. 뭔가 이상한데. 혹시 가짜뉴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뭔가 정말 이상했거든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해 보기로. 다음 날 아침, 저는 핑계를 대고 레스토랑을 일찍 나왔어요. 첫 번째로 간 곳은 코펜하겐 중앙병원이었어요.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안데르센 박사님이었어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에릭이에요. 아, 에릭. 오랜만이네. 무슨 일로 왔어? 며칠 전에 불닭라면 먹고 응급실에 온 환자 있었잖아요. 어떻게 됐나요? 박사님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무슨 불닭라면 환자? 그런 환자는 없었는데. 네. 하지만 뉴스에서. 아, 혹시 그날 위험 환자 말하는 거야? 위험 환자요? 박사님이 기록을 확인해 보시더니 말했어요. 아, 맞아. 6월 14일에 위험 환자 하나 왔었어. 평소에 위가 안 좋은 학생이었는데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럼 불닭라면이랑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박사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에릭, 그 환자는 맥주랑 매운 소스를 섞어서 실험하다가 배 아프다고 온 거야. 불닭라면이랑은 전혀 상관없어. 그럼 뉴스는? 박사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사실 그 기자한테서 연락이 왔었어. 기자요? 한국 음식 위험성에 대해 인터뷰 요청하더라고. 근데 내가 거절했거든. 왜요? 한국 음식이 위험하다는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거든. 오히려 발효 음식들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기자가. 박사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아마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 같아. 자기가 원하는 결론에 맞춰서. 그럼 그 의사 인터뷰는 우리 병원 의사가 아니야. 아마 가짜겠지. 저는 병원을 나오면서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었죠. 이럴 수가.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고. 한국 음식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게 다 조작된 뉴스 때문이었다고.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아무 확인도 없이 뉴스만 보고 판단했던 거죠. 그리고 더 화가 난 건 저 역시 이 거짓말에 동조했다는 거예요. SNS에 글까지 올리면서 말이에요. 저는 결심했어요. 이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 불닭라면. 직접 먹어봐야겠어. 제가 그토록 거부했던,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그 음식을 말이에요. 과연 정말 위험한 건지 제 입으로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직접 먹어보자.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덴마크에서는 불닭라면이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을 뒤지다 보니 있더라고요. 암암리에 판매하는 사이트들이요. 코리안 푸드 언더그라운드라는 사이트였어요. 정부 금지 이전에 수입된 재고들을 몰래 파는 곳이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문을 넣었어요. 불닭볶음면 1개, 햇불닭볶음면 입에 매운맛 1개, 신라면 1개 비교용. 결제하면서도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정말 안전한 건가?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주문 완료. 배송은 이길 밤에 조용히 온다고 했어요. 마치 불법적인 거래를 하는 것 같았죠. 다음 날 레스토랑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만 났어요. 라스가 물어봤어요. 셰프님, 오늘 왜 이렇게 산만해요? 아, 아니야. 그냥 새로운 요리 생각하고 있어서. 어떤 요리요? 매운 요리. 라스가 깜짝 놀랐어요. 매운 요리요? 셰프님이 평소에 후추도 조금만 넣으시는데 사람은 변하는 거야. 그날 저녁집에 돌아와서 저는 마치 전쟁 준비를 하듯 준비를 했어요. 찬물 2리터, 우유 1리터, 요구르트 5개, 얼음, 응급실 전화번호 메모. 과장이라고요? 아니에요. 진짜 무서웠거든요. 뉴스에서 봤잖아요. 응급실까지 간 사람이 있다고. 밤 9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택배입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드디어 왔구나. 검은 봉지에 포장된 상자를 받았어요. 마치 금지된 물건을 받는 기분이었죠. 상자를 열어보니 있었어요. 빨간 포장지에 불닭볶음면들이. 불닭볶음면. 포장지만 봐도 무서웠어요. 닭이 불타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 빨간색이 너무 자극적이었어요. 정말 먹어야 하나? 하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저는 가장 순한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일반 불닭볶음면. 면을 보니까 생각보다 평범했어요. 그냥 라면이었죠. 다만 스프가 정말 빨갛더라고요. 설명서를 읽어봤어요. 다행히 영어로도 적혀 있었어요. 물 600ml에 면과 스프를 넣고 4분간 끓인다. 간단하네요. 저는 정말 조심스럽게 요리를 시작했어요. 마치 폭탄을 다루는 것처럼. 물이 끓기 시작하자 면을 넣었어요. 그 다음 스프를. 스프를 넣자마자 물이 빨갛게 변했어요. 그리고 매운 냄새가 주방을 가득 채웠어요. 이게 정말 먹는 거야? 사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그 사이 저는 마음의 준비를 했죠. 에릭, 너는 30년간 요리해온 전문 셰프야.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드디어 완성됐어요. 빨간 국물의 라면이 그릇에 담겨 있었죠. 저는 젓가락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자, 이제 먹어보자. 첫 번째 도전. 면발 하나를 조심스럽게 집어서 입에 넣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았어요. 매웠지만 참을만 했어요. 한 입 더. 이번에는 좀 더 많이 먹어봤어요. 이번엔 진짜 매웠어요. 혀가 얼얼하고 목구멍이 타는 것 같았어요. 물. 하지만 이상했어요. 매웠지만 맛이 있었어요. 뭔가 복합적인 맛이었죠. 저는 계속 도전했어요. 물을 마시고 또 먹고 물을 마시고 또 먹고.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점점 덜 매워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10분 후 저는 물 없이도 몇 젓가락을 연속으로 먹을 수 있게 됐어요. 20분 후에는 국물까지 마시고 있었어요. 이건 마법인가? 그리고 30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릇이 비어 있었어요. 제가 다 먹은 거였어요. 내가 정말 다 먹었어? 더 놀라운 건 배탈도 안 났고 응급실에 갈 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맛있었어요. 아니, 맛있다는 표현도 부족했어요. 중독성이 있었어요. 자꾸 더 먹고 싶어지는 맛이었죠. 이게 위험한 음식이라고.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계속 그 맛이 생각났거든요. 다음 날 저녁
저는 더 큰 도전을 했어요. 햇불닭볶음면 입에 매운맛. 이번엔 정말 위험할 수도 있어. 하지만 어제의 경험으로 조금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번 건 색깔부터 달랐어요. 더 빨갛고 냄새도 더 자극적이었어요. 첫 한 입. 우와! 정말 매웠어요. 어제와는 차원이 다른 매운맛이었어요. 눈물이 핑 돌고 코에서 콧물이 나왔어요. 기침 소리, 헉헉거리는 소리. 이건 진짜 위험한데?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매웠지만 맛있었거든요. 저는 어제처럼 물을 마시며 천천히 적응해 갔어요. 그런데 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제보다 적응이 빨랐어요. 15분 만에 물 없이도 먹을 수 있게 됐고 25분 만에 한 그릇을 완주했어요. 이게 내가 맞나? 이틀 동안의 경험을 통해 저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첫째, 불닭라면은 전혀 위험하지 않았어요. 매웠을 뿐이죠. 둘째, 인간의 적응력은 정말 놀라웠어요. 이틀 만에 저는 한국의 매운맛에 적응할 수 있었거든요. 셋째, 이 음식에는 단순한 매운맛 이상의 뭔가가 있었어요. 깊은 감칠맛, 달콤함, 그리고 중독성. 이건 정말 놀라운 음식이야. 저는 요리사로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런 복합적인 맛을 어떻게 만들어낸 걸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깨달음. 뉴스는 완전히 거짓말이었어. 이 정도 매운맛으로 응급실에 갈 리가 없어요. 처음엔 힘들어도 금방 적응되거든요. 저는 컴퓨터를 켜고 한국 음식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김치, 고추장, 떡볶이, 불고기. 모든 게 신기했어요. 이런 풍부한 음식 문화가 있었다니. 그날 밤, 저는 중대한 결심을 했어요. 이 진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야겠어. 한국 음식이 위험하다는 건 완전한 거짓말이었어요. 오히려 놀라운 맛의 세계였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거짓 뉴스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한국 음식점들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메모장을 꺼내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1단계 더 많은 한국 음식 연구하기, 2단계 진실 폭로하기, 3단계 한국 음식 알리기, 4단계 가짜뉴스 책임자 찾기.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들고 라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레스토랑에 특별한 재료 들고 올게. 깜짝 놀랄 거야 키읔키읔. 다음 날 저는 제 레스토랑에 불닭라면을 가져갈 예정이었어요. 그리고 라스에게도 다른 직원들에게도 직접 맛보게 해주고 싶었어요. 진실은 직접 경험해야 알 수 있으니까요. 30년간 덴마크 전통 요리만 고집해왔던 제가 이제는 한국 음식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내일부터 새로운 모험이 시작되는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가방에 불닭라면 3개를 몰래 넣고 레스토랑에 출근했어요. 안녕, 라스. 셰프님, 어제 문자에서 말한 특별한 재료가 뭔가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른 직원들도 다 와 있었네요.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모두 잠깐 모여봐. 요리사 3명과 서빙 직원 2명이 모였어요. 모두들 궁금한 표정이었죠. 여러분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있어요. 뭔데요, 셰프님? 저는 가방에서 불닭라면을 꺼냈어요. 이거 불닭라면이잖아요. 라스가 깜짝 놀랐어요. 셰프님, 왜 이런 위험한 걸? 그게 바로 내가 말하고 싶은 거야. 이건 전혀 위험하지 않아. 직원들이 웅성거렸어요. 뭐라고요? 하지만 뉴스에서 응급실에 간 사람이 있다면서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어요. 그 뉴스 가짜였어. 정적이 흘렀어요. 모두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가짜라니. 무슨 소리예요? 나도 처음엔 믿었어. 하지만 직접 조사해봤더니 모든 게 조작이었어. 저는 지난 며칠간 발견한 모든 증거들을 설명했어요. 병원 기록에 없는 환자, 가짜 의사 인터뷰, 극우 성향의 기자, 틱톡에서 발견된 환자, 그리고 어제 직접 먹어봤어. 뭐라고요? 모두들 소리쳤어요. 셰프님, 괜찮으세요? 병원은 갔어요? 그게 바로 포인트야. 전혀 아무렇지도 않았어. 오히려 맛있었어. 라스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정말 안전한 건가요?
그걸 직접 확인해보자. 함께. 뭐요? 지금 여기서 다 같이 먹어보는 거야. 직원들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두려움과 호기심이 섞인 표정들이었죠. 셰프님이 정말 괜찮았다고요? 서빙 직원 안나가 물었어요. 응. 처음엔 매웠지만 금방 적응됐어. 그리고 정말 놀라운 맛이었어. 하지만 만약에 안나, 나를 믿어. 30년 요리해온 내가 정말 위험한 걸 여러분께 권하겠어. 젊은 요리사 미켈이 용기를 냈어요. 해보죠. 저는 궁금해요. 미켈, 라스, 셰프님 말이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요. 하나씩 동의하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레스토랑 주방에서 불닭라면 3개를 끓였어요. 마치 비밀 의식을 치르는 것 같았죠. 자, 준비됐어요. 5명이 한 테이블에 둘러앉았어요. 빨간 라면이 담긴 그릇 앞에서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함께 먹어보자. 하나, 둘, 셋. 첫 반응들이 터져 나왔어요. 아, 라스 어우, 매워. 안나. 이게 뭐야? 미켈 물. 다른 직원들. 하지만 저는 차분하게 먹고 있었어요. 이미 적응이 된 상태였거든요. 진정하고 천천히 먹어봐. 너무 급하게 먹지 말고. 몇 분 후. 점점 괜찮아지는데? 미켈 정말이네요. 처음보다 덜 매워요. 안나. 15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거 맛있는데요? 라스가 말했어요. 정말요? 처음엔 죽는 줄 알았는데. 안나가 웃었어요. 이 깊은 맛은 뭐예요? 단순히 매운 게 아니라 뭔가 복합적인 맛이. 미켈이 요리사다운 분석을 했어요. 그치? 나도 그게 놀라웠어. 이런 맛의 조합은 처음이야. 모두들 신기해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아무도 응급실 안 갔네요. 안나가 농담했어요. 모두들 웃음을 터뜨렸어요. 뉴스가 정말 거짓말이었네요. 이런 맛있는 걸 왜 금지했대요? 정부가 완전 속았구나. 그때 미켈이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셰프님, 이거 우리 메뉴에 응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매운맛과 감칠맛을 덴마크 요리에 접목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불닭 크림 파스타라든지. 제 눈이 반짝였어요. 오, 그거 좋은 아이디어네. 아니면 불닭 리조또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불닭 크림 수프는 어때요? 안나가 끼어들었어요. 갑자기 주방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가득해졌어요. 잠깐.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자. 저는 너무 신이 났어요. 30년간 덴마크 요리만 해왔는데 갑자기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셰프님, 라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왜? 이 진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라스 말이 맞았어요. 우리만 알고 있을 일이 아니었죠. 맞아. 한국 음식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있어. 그 20년간 운영한 한식당 사장님. 정말 안타까웠어요. 안나가 말했어요. 우리가 뭔가 해야 해요. 미켈이 주먹을 쥐었어요.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어떻게 하면 이 진실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을까? 알겠어. 계획을 세워보자. 먼저 우리 레스토랑에서 한국 음식을 정식 메뉴로 내보자. 정말요? 응. 그리고 손님들에게 직접 맛보게 해주는 거야. 맛있으면 자연스럽게 입소문이 날 거고. 그리고 기자들도 불러요. 라스가 제안했어요. 정직한 기자들 말이야. 진실을 보도해 줄 수 있는. 소피아 올센 기자. 안나가 외쳤어요. 그분은 정말 정직한 탐사보도 기자예요. 좋아. 소피아에게 연락해보자.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이건 단순히 음식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건 진실과 거짓, 편견과 이해,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문제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를 바꾸려고 하는 거야. 네. 한국 음식에 대한 오해를 풀고 진정한 문화 교류를 만들어가는 거야.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자, 그럼 오늘부터 시작하자. 우리의 새로운 모험을. 그날 오후, 저는 덴마크 최고의 탐사보도 기자 소피아 올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소피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릭 안데르센입니다. 노르딕 테이블 레스토랑의 셰프예요.
아,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연락하셨나요? 아주 중요한 제보가 있어요. 불닭라면 사건. 모든 게 가짜뉴스였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정말인가요? 네. 증거도 있고 직접 확인도 해봤어요. 만나서 자세히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당장 가겠습니다. 1시간 후, 소피아가 레스토랑에 도착했어요. 30대 중반의 똑똑해 보이는 여성이었죠. 증거를 보여주세요. 저는 지난 며칠간 모은 모든 자료를 보여줬어요. 병원 기록, 틱톡 영상, 기자의 과거 이력. 소피아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이건 정말 큰 사건이네요. 하지만 저도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요. 소피아가 말했어요. 물론이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병원에 직접 가서 확인해 보고 그 기자와도 인터뷰해 보겠어요. 그리고 소피아가 테이블 위에 불닭라면을 쳐다봤어요. 저도 직접 먹어볼게요. 정말요? 탐사보도 기자로서 직접 체험하지 않고 기사를 쓸 수는 없죠. 저희는 바로 주방으로 가서 불닭라면을 끓였어요. 소피아는 용감하게 도전했죠. 으악, 매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자 정신이 대단했죠. 뭐? 근데 점점 괜찮아지네요. 10분 후. 이거 정말 맛있는데요? 전혀 위험하지 않아요. 소피아는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이 정도로 응급실에 갈 리가 없어요. 뭔가 정말 이상해요. 3일 후 소피아의 기사가 나왔어요. 덴마크를 뒤흔든 불닭라면 사건의 충격적 진실. 기사는 폭탄이었어요. 모든 증거를 세세하게 다뤘죠. 가짜 환자의 정체, 조작된 의료 인터뷰, 기자와 정부 관계자의 공모, 실제 안전성 검증 결과,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와 제 직원들이 직접 먹어본 후기까지 실렸어요. 미슐랭 레스토랑 셰프 에릭 안데르센은 처음엔 매웠지만 전혀 위험하지 않았다. 오히려 놀라운 맛의 발견이었다고 증언했다. 기사가 나가자마자 덴마크가 발칵 뒤집혔어요. 제 휴대폰에는 쉴 새 없이 연락이 왔어요. 다른 기자들, TV 방송국, 그리고 셰프님, 예약문의 전화가 폭주하고 있어요. 라스가 소리쳤어요. 그날부터 레스토랑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불닭 파스타 주세요. 진짜 한국 라면도 있어요? 저희도 직접 먹어보고 싶어요. 손님들이 몰려들었어요. 모두들 진짜 한국 음식을 먹어보고 싶어 했죠. 저희는 급하게 메뉴를 확장했어요. 불닭 크림 파스타, 불닭 리조또, 김치볶음밥, 한국식 크림 수프. 첫날부터 매진이었어요. 이거 정말 맛있는데? 전혀 위험하지 않아요. 정부가 왜 이런 맛있는 걸 금지했대요? 손님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소피아의 기사 이후 덴마크 전체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먼저 그 가짜 기자 토마스 뮬러가 체포됐어요. 가짜뉴스 조작 혐의로 토마스 뮬러 기자 구속. 그리고 정부 관계자도 조사를 받기 시작했어요. 농업부 관계자, 외국 음식 배척 위한 조작 의혹.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나. 한국 문화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고 싶어요. 그동안 한국 음식점들에게 미안해요. 특히 그 20년간 운영한 한식당에는 사과하러 오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뉴스에서 인터뷰한 한식당 사장님의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덴마크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실 줄 몰랐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덴마크 전체에 K푸드 열풍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H마트에는 사람들이 줄을 섰고 한국어 학원에는 등록 문의가 폭주했어요. 한국 드라마도 보고 싶어요. K팝도 들어보고 싶고요. 한국 문화 정말 신기해요. 저희 레스토랑에도 한국 유학생들이 찾아와서 더 진정한 한국 음식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어요. 그중에 민준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셰프님, 김치찌개도 만들어 보세요. 덴마크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비빔밥은 어때요? 건강하고 맛있어요. 저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웠어요. 30년 요리해왔지만 이렇게 흥미진진한 적은 처음이었어요. 한 달 후, 저는 정말 꿈만 같은 제안을 받았어요.
덴마크 정부에서 공식 사과와 함께 한국 덴마크 음식 문화 교류 대사로 임명하겠다고 한 거예요. 정말 받아들이실 건가요? 라스가 물었어요. 물론이지. 이제 시작일 뿐이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에는 한국 음식점들이 하나둘 생겨나고 있었고 사람들은 더 이상 외국 음식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진정한 행복은 저는 중얼거렸어요.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었구나. 라면 한 그릇으로 시작된 이 여정이 덴마크 전체를 바꿔놓았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변한 건 바로 저였어요. 30년간 덴마크 요리만 고집했던 보수적인 셰프에서 이제는 세계 각국의 음식 문화를 탐험하는 모험가가 된 거죠. 고마워, 한국. 고마워, 불닭볶음면. 그날 밤, 저는 또 다른 한국 라면에 도전했어요. 이번엔 짜파게티였죠. 새로운 모험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6개월이 흘렀어요. 제가 창밖을 내다보니 덴마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거리마다 한국 음식점들이 생겨났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젓가락을 사용하며 김치를 먹고 있었어요. 한글 간판들도 심심치 않게 보였죠. 셰프님, 오늘 한국 대사관에서 오신다고 하셨죠? 라스가 물었어요. 응, 특별한 손님들이 오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어요. 한국 대사관에서 공식 방문을 온다고 했거든요. 저희 레스토랑 노르딕 코리안 퓨전은 이제 덴마크에서 가장 유명한 레스토랑이 되어 있었어요. 예약이 3개월씩 밀려 있을 정도였죠. 하지만 가장 뿌듯한 건 제가 시작한 이 작은 변화가 덴마크 전체로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한국 대사님과 문화원장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뒤에는 깜짝 놀랄 사람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에릭 셰프님. 젊은 한국 여성이 유창한 덴마크어로 인사했어요. 저는 김민지입니다. 삼양식품에서 왔어요. 삼양식품이요? 불닭라면 만드는 회사? 네. 저희가 에릭 셰프님께 특별히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어요. 민지 씨가 설명했어요. 셰프님 덕분에 덴마크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 불닭라면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매출이 300% 증가했거든요. 정말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한국 음식 전체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대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에릭 셰프님은 단순히 요리를 한 게 아니라 문화의 다리를 놓으신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가 한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몰랐거든요. 그날 저녁 혼자서 조용히 생각해봤어요.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저는 한국 음식을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편견과 선입견에 가득 차 있었죠. 한국 음식은 너무 자극적이야. 우리 덴마크 요리가 최고야. 굳이 외국 음식을 먹을 필요가 있어. 정말 부끄러운 생각들이었어요. 하지만 단 한 그릇의 라면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처음엔 두려움 때문에 시작했어요. 진실을 확인하고 싶어서였죠. 그런데 먹어보니 전혀 위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놀라운 맛의 세계였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달았어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문화와 마음을 나누는 거라는 걸. 한국 사람들이 수천 년간 만들어온 이 맛에는 그들의 역사와 정성,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저 자신이었어요. 30년간 닫혀있던 제 마음이 열렸거든요. 이제 저는 매주 새로운 나라의 음식을 시도해봐요. 태국, 베트남, 인도, 멕시코. 각각의 음식에는 그 나라만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알아가는 것이 정말 즐거워요. 제 레스토랑도 이제 단순한 노르딕 마이너스 코리안 퓨전이 아니라 세계 음식 문화 체험관이 되었어요. 손님들도 변했어요. 처음엔 호기심으로 왔지만 이제는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싶어서 와요. 셰프님, 이 음식의 역사를 알려주세요. 이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맛을 만들어낸 건가요? 다른 나라 음식도 먹어보고 싶어요. 음식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는 모습을 보는 게 정말 뿌듯해요. 그리고 오늘 저는 깨달았어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진정한 행복이 뭔지를요. 그건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자신만의 것을 지키는 게 아니었어요. 진정한 행복은 열린 마음으로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거였어요. 편견 없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용기, 다름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바로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었어요. 한국이 저에게 가르쳐 준 건 단순히 매운 음식을 먹는 법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문화의 아름다움, 그리고 열린 마음의 소중함이었어요. 고마워, 한국. 제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고마워, 불닭볶음면. 작은 라면 한 그릇이 제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준 거예요. 내일부터 새로운 도전이 시작돼요. 덴마크 정부에서 다문화 음식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의 총 책임자로 저를 임명했죠. 전국의 학교와 레스토랑에서 다양한 나라의 음식 문화를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어릴 때부터 편견 없는 마음을 심어주고 어른들에게는 열린 사고를 알려주는 거죠. 라스, 준비됐어? 네, 셰프님. 정말 기대돼요. 라스도 이제 제 든든한 파트너가 되었어요. 그도 저만큼이나 다양한 음식 문화에 관심이 많아졌거든요. 그럼 시작해볼까? 우리의 새로운 모험을. 창밖을 보니 해가 뜨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이었죠. 라면 한 그릇으로 시작된 이 여정이 이제는 덴마크 전체의 문화를 바꾸는 큰 흐름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확신해요. 이 변화는 덴마크를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거라고. 음식을 통한 진정한 문화 교류, 편견 없는 세상.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제 새로운 꿈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의 진정한 행복을 찾은 지금. 이제 그 행복을 전 세계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편견 없는 마음으로 새로운 문화에 도전해보는 거예요. 작은 용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저처럼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에릭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정중히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큰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긴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